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위 핵무기, 그다음에 그 투발 수단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서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지와 그다음에 그 소위 목표감을 절대로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대한 구상을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대북 정책 로드맵으로서 이제 작년 광복절날 이제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소위 제안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초기 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 한반도 이른바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지하 자원들이고 광물 자원들. 북한이 부족한 것은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어치의 광물 자원을 내다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유엔 사무총장 산하에 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1,000만 불을 이제 딱 그 입금을 시켜놓고 북한이 이제 거기서 뭐 100만 불어치 식량을 산다든지 100만 불어치 뭐 생필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그것을 제해 나가는 과거 뭐 오일 포 푸드 프로그램을 이라크에 유엔이 적용시켰던 것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민생 개선이라든지 또 로드맵 작성이라든지 비핵화를 향한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신속하게 거기에 따라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미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 구축 심지어는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은 공동 번영의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또 평화 협정 미북 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이제 담대한 구상에 담았던 것이죠. 그런데 뭐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이런저에 거절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발로 응수를 했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년도에 그 올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도발을 하고 또 주말을 뭐 쉬어가면서 도발을 하진 않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도발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 중에 하나는 해가 지면은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해가 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넘어가면은 뭐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하려다가 어느 날부터 저녁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까지도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이런 그 소위 대량 살상 무기 투발 수단의 그 고도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군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공군 비행 편대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뭐 정보에 따르면은 무리한 비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기 도발도 있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북쪽 지역에 직접 우리 무인기를 출격시키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 경우에 특히 ICBM의 경우에는 이게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에 따라서 군사적 운용성에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액체 연료는 이제 그 주입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사시에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작전을 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 그 기동성이 증대된다는 것이죠. 물론 파워는 액체 쪽이 더 있지만은, 그래서 지난 7월 말 열병식 때도 그 화성 18보다도 화성 17을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등장을 시켰죠. 그거는 이제 북한이 화성 18도 중시하지만은 화성 17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가장 자부하는 그런 무기 체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그 본토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바깥 그 표면을 보호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타버리지 않고 또 궤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의 여부일 것 같은데, 뭐 현재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그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라는 촉구는 뭐 광복절날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또 하셨지만은,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와 덧붙여서 이 사이버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 2월달 미북 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다가 하루 반 만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이제 뭐 초기 비핵화 조치를 좀 취하게 되면은 종전 선언을 우리가 이제 좀 받아주고, 그 종전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미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유엔과 미국 독자적인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강력하게 하루 반나절 동안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은 미국에게 경제 제재가 먹히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지도자의 협상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선뜻 받을 수가 없었고, 경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양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역시 그 경제 제재를 저도 국가안보실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광활한 바다라든지 또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지만은 24시간 모니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소위 빈 공간을 찾아서 이 불법 환정이라든지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국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제재의 어떤 효과가 일부
반감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왜? 이미 하노이 때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제가 안보실에 있을 때까지 상당히 우선순위를 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압박입니다. 북한이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가상화폐 쪽에 이제 해킹을 해서 그걸 이제 훔쳐가는, 그걸 이제 현금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북한이 재미를 봤죠. 몇 년치 북한 수출할 수 있는 양을 불과 1, 2주 사이에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틀어막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동결시킬 수 없겠다, 봉쇄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미국과 여러 가지 공조 미팅을 해본 결과 역시 해킹을 해서 이 섞는 이 믹싱하는 쪽에 이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해킹을 해서 돈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지갑으로 나눠 놓는데 그 지갑이 누구 건지를 모르게 섞어주는 믹싱 컴퍼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회사들이 중국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섞어가지고서 이제 자기 아이디를 빨리 대가지고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불과 10분에서 한 20분이에요. 10분하고 20분 사이에 경찰이 급습을 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이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믹싱 단계에서 돈을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해킹하는 그 시간대에 소위 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포착점을 찍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일정 자금을 동결시키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이러한 관련국들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사이버 마니들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틀어막는 것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재원을 봉쇄하는 첩경이다. 거기에 많은 노력을 지금 투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제 다자 협력 구도를 아마 만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한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영국, 독일, 일본의 그런 어떤 사이버 기술과 공조 체제를 이제 체계화되게 되면은 훨씬 더 압박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확장 억제인데 확장 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화 시켜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무용지물화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예리하게 겨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그건 억제에 실패하는 거니까 결국 확장 억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억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또 확장 억제의 작전 계획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미가 출범시킨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이 중에서 이제 확장 억제를 작전 계획화시킴으로써 한미가 핵무기 운용 시스템을 이제 일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전술핵을 여기에 배치시키는 옵션이 아니고 나토처럼 그 핵 무기는 미국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어서 폭격하는 항공기
소위 Dual Capability Aircraft Carrier라는 DCA라는 그거를 이제 핵 공유의 형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나토의 핵 공유는 미국이 99%의 운용 시스템을 장악하고 1%의 이제 항공기를 유럽이 제공하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뭐 냉전 시기를 비롯해서 냉전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핵무기를 운용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속에 아무리 그 핵심 동맹국이라도 그거를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 왔는데, NCG는 바로 그 미국의 오랜 그 신비주의를 처음 깨트린 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국이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운용을 해보자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부터 들어와서 다 펼쳐놓고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일정 부분 들어왔을 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테이션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뭐 다른 기조연설 계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NCG를 통해서 확장 억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전 계획화 시켜놓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기약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한 1년이라고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UFS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내년도 2024년도 UFS에서는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작전 계획을 현재 뭐 작게 2015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작전 계획을 만들 건 간에 그때 새로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UFS에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